여러분, 원래 경상수지가 작년보다도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을 한 건데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599억 7천만 달러, 600억 달러에서는 떨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선방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선방이라 생각 안 해요. 600억 달러를 훨씬 넘겼던 것을 바보짓에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일본 불매운동하고 이러면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거보다 더 떨어져서 570억 달러가 된다고 하네요. 570억 달러. 이야, 참 미친다. 미쳐. 이 경상수지라는 건요, 상품수지라고 하는 수출입의 수지가 있고 서비스 수지가 있고 소득수지가 있고 경상 이전 수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상품 수지는 수출입에 해당되는 건데, 야, 수출입 이거 만만치 않거든. 지금요. 세계 경제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야 돼. 근데 세계 경제는 점점 떨어져. 이제 3% 이하로 떨어진다고 이야기. IMF 국제통화기금도 2.9까지 내렸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대한민국의 수출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입이 또 그만큼 줄어들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공무역을 하니까 전 세계에서 원료를 사다가 여기서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내다 파는 가공무역을 하니까 수입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수출도 줄어드는데 수입이 더 줄어서 불황령 흑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불황령 흑자가 아마 계속 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수출이 더 많이 줄을 거예요. 수입보다 말이에요.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이 줄으면 이게 흑자가 그만큼 날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왜냐고요? 중국 보세요. 미국 보세요. 일본 보세요. 이 3대 수출국입니다. 중국에 25% 수출하죠. 25% 넘게도 수출하지만 뭐 또 미국에는 15% 수출하죠. 수출 비중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일본에는 5% 수출합니다. 5%. 5.2인가요? 뭐 그 정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다 지금 시원찮아요. 중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성장률조차도 어떤 곳에서는요, 성장률이 2.5까지 떨어질 거다는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루비니 교수예요.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예요. 2.5까지 떨어지면 6% 성장하던 게 완전 폭망 아니에요? 중국이 성장률 1% 떨어지면 대한민국 성장률은 0.5%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6%가 2.5가 되면 우리는 얼마나 떨어질 거예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75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6이니까. 그죠? 3이면 1.5죠. 1.5 떨어지는 데다가 여기다가 또 더 있으니까 1.75 정도 되겠네. 1.75. 1.75 정도. 그렇게 만약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 잡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정부가 추계한 것은 원래 성장률 2.4%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1.75까지 떨어지면 아작납니다. 1분기 많이 적자나면 굉장히 2.9%까지도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가 많을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아메리칸 퍼스트를 가지고 계속 세금 관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 미국은 한국인에 대한 출입 입국 금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일본은 또 했잖아요. 일본은 지난번에 경제 불매운동부터 시작된 그 전쟁 자체가 말입니다. 한국 기업을 어렵게 했잖아요. 이제는 입국 금지까지 했어요. 이런 상태면요, 유럽이나 다른 곳에서 대한민국을 커버해 줄 수는 없어요.
일정 부분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심지어 동남아 베트남까지도 입국 금지하는 판에 예?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더 떨어질 수출이 더 타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더 커요. 수입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뚝뚝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지금 한국은행이 예측한 것도 8년 만에 최소치입니다. 8년 만에. 근데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서비스 수지. 야, 이거는 진짜 꽈강입니다. 꽈강. 왜냐고요? 서비스는 박살이 박살. 중국인들이 안 오니까. 이게 관광 수입이거든 사실상. 예. 지난해 적자 항상 적자가 나거든. 더 많이 나가니까요. 230억 달러였어요. 서비스 수지가. 올해 245억 달러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보수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왜냐고요? 자, 1월 13일에 중국인이 18,743명이 들어왔습니다. 18,743명이요. 3월 3일에 379명 들어왔어요. 이러면 더 커지겠죠? 더 커지겠죠? 게다가 중국인만 적게 들어오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외국인들도 지금 안 들어와요. 심지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전염병이 종식이 되더라도 적어도 회복하는데 3개월 이상 걸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개월 이상. 이렇게 되면 무역 흑자폭도, 그죠? 경상수지 흑자폭도 뚝뚝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다시 말하지만 정부가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돼요. 왜 마스크에 집중하고 앉았냐고요? 마스크에. 아니 큰 숲을 봐야죠. 그죠? 큰 숲을 봐야지 뭔가 새로움을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볼 수 있는데 이 나무에 얼매에 있어. 나무에 얼매에 있으니 숲이 보이겠습니까? 숲이 안 보이니 정책은 맨날 겉도는 거예요. 정책이 겉돌면 경제는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진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